어머니, 전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거절한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거부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차가울까? 한편 며느리도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또 시작이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 안 되나요?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한국 가정의 가장 복잡하고도 섬세한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김명희 씨 가명 62세는 매주 일요일이면 큰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을 찾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가득합니다. 김치,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 직접 만든 장조림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반찬들입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하지만 며느리 이수진 씨 가명 35세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아내, 감사합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뿐입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나면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희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반면 수진 씨에게는 수진 씨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시는 반찬은 분명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가득 차 있고 남편과 본인의 입맛에 맞춰 장을 본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의 반찬은 짜고 종류도 본인들이 즐겨 먹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찬을 가져오실 때마다 따라오는 관심입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얼굴이 푸석해 보이더라. 영양제는 챙겨 먹니? 아, 그리고 우리 준호 양말 좀 제대로 정리해놔라. 서랍 열었더니 엉망이더라. 수진 씨는 숨이 막힙니다. 고마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더 깊이 개입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명희 씨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었고 수진 씨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려는 정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겁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전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주로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배웠습니다. 밥을 챙기고 옷을 정리하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언어적 소통과 개인적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행동보다는 말로, 간섭보다는 존중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결국 명희 씨의 반찬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수진 씨의 침묵은 예의였지만 명희 씨에게는 냉담함으로 읽혔습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역할에 대한 기대입니다. 명희 씨는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립니다. 30년 전 그녀는 25의 새색시였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10가지가 넘는 전을 부쳤고 대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그래도 그땐 당연한 거였어. 힘들다는 소리도 못했지. 명희 씨는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주방 일을 잘 거들지 않습니다. 남편인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명희 씨는 때때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편하게 사네.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수진 씨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하루 9시간을 일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있는 주에는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집에 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출근 준비를 합니다. 주말이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바쁘고 힘든데 왜 시댁 일까지 제가 도맡아야 하죠? 수진 씨는 명절이 두렵습니다.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누이들은 아이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고 수진 씨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더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명희 씨도 수진 씨도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명희 씨는 그 시대의 규칙에 따라 살았고 수진 씨는 지금 시대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세대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명희 씨 세대에게 며느리는 역할이자 의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반면 수진 씨 세대에게 며느리는 하나의 관계일 뿐입니다. 개인의 삶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오해는 계속 쌓입니다. 명희 씨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진 씨는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이다라고 느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타인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 복잡한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자 남편인 박준호 씨 가명 37세입니다. 준호 씨는 일요일 저녁이면 항상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너무 차갑더라. 내가 반찬 가져갔는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너 혹시 집에서 힘든 거 아니니? 잠시 후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 냉장고 뒤져보신 것 같던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준호 씨는 양쪽 모두의 말이 이해됩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돌보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하는 선택을 합니다.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데 좀 이해해줘. 그냥 넘어가자. 또는 어머니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여성 모두에게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명희 씨는 생각합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구나. 수진 씨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네. 준호 씨 같은 남편들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양쪽의 감정을 모두 듣고 각자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번역해 주는 것이 진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반찬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서툴 수 있는데 마음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반찬 받을게요.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표현 방식이 좀 오래된 스타일이긴 한데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시는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우리 사정 좀 설명드릴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오신다고 말씀드리라고 할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통을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영원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묻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수진아, 반찬 필요하면 말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며느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 시어머니가 나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며느리가 간편식을 이용하든 외식을 자주 하든 그것은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는 말 대신 요즘은 그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수진 씨 같은 며느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 시어머니의 반찬이 부담스러워도 그 마음만큼은 고마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마움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어머니, 반찬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가 요즘 냉장고가 꽉 차서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감사함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정중하고 진심 어린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개선합니다. 또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곧 동의는 아니지만 이해는 공감의 시작입니다. 셋째, 두 사람 모두 경계와 연결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주 1회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2주에 1회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대화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도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닌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냅니다. 서울에 사는 한 가정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 클래스를 다니며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매주 화요일 저녁을 함께 외식하는 날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시대를, 다른 가치관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두 여성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희 씨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좋은 관계의 핵심은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건강한 차이의 인정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돌아가서 명희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시다. 몇 달 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리가 있는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명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점심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가 만든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명희 씨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 정말 감사했어요. 다만 제가 좀 서툴러서.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명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지. 너도 바쁠 텐데. 앞으로는 미리 물어보고 올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서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해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은 오해의 벽을 녹입니다. 반찬 하나보다, 선물 하나보다,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전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두 세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어머니들께 그리고 며느리들께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용기 내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흐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